현재 뉴스나 여러 가지 지금 시사에 보면은 네. 미국의 단기 국채인 2년물 금리가 네. 지금 장기 국채 10년물 금리를 일시적으로 넘어서면서 네.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먼저 이론적으로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는 과연 어떻게 다른 건가? 또 어떤 것이고 왜 넣으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네. 정말 궁금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오늘 교수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예. 제가 네네. 대표님한테 네네. 대표님이 저한테 100만 원을 빌려준다고 해볼게요. 네, 100만 원을. 근데 내일 갚기로 했어요. 네. 그러면 저 이자 드려야 됩니까? 내일 뭐 안 들어도 되죠. 안 드려도 됩니까? 네. 저 믿을만 합니까? 네. 자, 그러면 100만 원 또 빌려주시는데 네. 1년 후에 갚기로 했어요. 네. 괜찮습니까? 1년 후면 네.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죠. 고민돼요. 좀 네. 불안합니까? 네. 예, 그러면 10년 후에 갚기로 했어요. 아, 100만 원 빌려줄 수 있습니까? 빌려주기 어렵죠. 그러면 대신 내일 갚을 때는 그 위험성이 덜하죠. 예. 그리고 1년 후로 되면 조금 위험성이 커지죠. 커지죠. 10년 후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전혀 불안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위험을 더 많이 짊어져야 되니까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만큼은 그냥 빌려드리겠다고 하셔야죠. 농담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이 계속 커지는 만큼 더 많은 비용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런 거예요. 야. 은행 입장에서도 네. 돈을 빌려줄 때 예, 예. 단기 금리가 더 싸고 네, 예. 장기 금리가 더 큰 거예요. 단기가 싸고 그렇죠. 단기 금리가 더 싼 거죠. 장기가 비싸다. 그렇죠. 왜냐하면 오래 빌려주니까. 그렇죠. 그 위험이 더 큰 네. 만큼 더 높은 금리로 형성되는 게 네. 장기 금리인 거고요. 네. 단기 금리는 상대적으로 낮게 낮다. 형성된다. 네. 근데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네네. 장단기 금리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단기 금리는요. 네, 단기 금리. 가장 민첩하게 변화하는데 뭐에 따라서? 기준금리에 따라서. 기준금리요? 그래서 단기 금리는 가장 기준금리와 맞닿아 있는 금리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현재 저희가 겪고 있는 은행에서 대출받았을 때 금리를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죠. 그거보다 좀 높죠. 좀 그러니까 높아요? 어쨌든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는 네. 시장 금리에 해당되는데 네. 그래도 이 장단기 금리가 여러분이 다 겪고 있는 금리예요. 네. 근데 이 단기 금리는 상대적으로 기준금리와 맞닿아 있다. 그럼 기준금리가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럼 단기 금리도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네. 장기 금리, 10년물이나 30년물 네. 이런 장기 금리 같은 경우는 거시경제와 닮아 있다. 거시경제. 특히 경제 주체들이 생각하는 거시경제 전망. 예. 향후 경제가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 금리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네. 또 반대로 상대적으로 앞으로 경제가 안 좋을 것 같아. 비관적으로 전망해요. 네. 그러면 장기 금리가 떨어지는 떨어지겠죠. 경향이 있어요. 네. 근데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은 게 일반적인 거죠. 장기가 단기보다 높은 게 일반적이다. 그렇죠. 네. 일반적인데 장기 금리는 그렇게 쉽게 말하면 거시경제의 여건은 그렇게 좋아지는 것 같지 않은데 네.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엄청나게 가파라져요. 네. 그러다 보면 이게 좁혀질 수도 있겠죠. 차익값이. 네. 벌어질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다 한 번씩 역전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지금 오르고 있으니 단기금리도 오르니까 장기금리하고 격차가 좁아지거나 그렇죠. 역전할 수 있겠다. 역전할 예. 수 있는 거죠. 예. 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지금 일어났는데 네. 그럼 과거에도 네.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있었나요, 조 교수님? 있었죠. 예. 네, 여러 차례 있었고요. 예, 예. 가장 근시일 내는 2019년 8월 달이었습니다. 2019년 8월이요. 네네. 코로나 터지기 전이네요. 전이죠. 예, 예. 그러니까 코로나19 전이었는데 2019년 경제가 좋지 못했었어요. 그때도. 막 이렇게 되게 좋은 경제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이름하여 미중 패권 전쟁 때문에. 미중 패권 현재. 예. 저희도 그 책을 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2019년 경제가 좋지 못했습니다. 근데 2020년에는 회복될 줄 알았어요. 그렇죠. 회복될 줄 알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한번 실물 경제가 꺾였죠. 네, 공두박돌 쳤습니다. 그래서 19년에도 안 좋고 20년에도 또 한 번 안 좋아지는 예. 이런 경제를 제가 뭐라고 했어요? 더블 딥. 더블 딥. 네. 그래서 실물 경제 충격을 강조하면서 더블 딥이라는 표현을 제가 제시했는데 네. 근데 어쨌든 2019년 8월에 네.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가 부정적으로 전망이 됐었습니다. 네. 별로 좋지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장기 국채 금리가 단기 국채 금리보다 더 가파르게 하락하는 거예요. 네. 예. 다시 말하면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질 거야 하면서 장기 국채 금리가 더 하락합니다. 더 하락해요. 근데 단기 국채 금리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런 과정에서 역전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그 기조는요. 네. 역전되긴 했지만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장기금리와 단기금리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장기금리가 더 빨리 하락해서입니다. 오히려 이때, 장기금리가. 그렇죠. 예. 이때는 어떤 니즈가 더 많았을까요? 야, 장기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데 네. 기준금리 인하 왜 안 해? 왜 기준금리 인하를 안 하냐? 라는 압박이 좀 더 컸어요. 기준금리 인하를 더 많이 해야 된다. 더 가파르게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경제를 부양시키는 데 초점을 둬야 된다. 라는 압박. 그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디플레이션 우려도 있었고요. 네. 예, 그때의 경제입니다. 네. 그때 한번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있었고 이렇게 되면 정말 위기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조짐도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좀 여러 가지 좀 조사를 해봤는데 네. 이번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이 예. 기존 과거보다 네. 속도가 빠르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예. 과연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고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교수님? 지금 이번에 있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한번 일어났는데 네. 그 일어나는 이유는 기준금리의 인상 속도 혹은 기준금리가 아니더라도 통화 정책을 긴축적으로 전환해 나가는 이 속도.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을 가파르게 줄여나가고 네. 또 양적 긴축을 단행하고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네. 이 속도. 그러면 이런 통화 정책에 가장 밀접하게 움직이는 게 단기금리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기금리가 단기 국채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릅니다. 물론 장기 국채금리도 올라요. 네. 오르지만 단기 국채금리도 더 가파르게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좁혀지다가 그 장중에 역전되는 현상이 있었던 것이죠. 코로나 이후 때 내렸던 금리를 이제는 회복세를 생각하고 그동안 뿌린 돈을 걷어들이기 위한 금리를 좀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네. 단기 금리도 올라가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도 빨라진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예상했던 것보다 2022년 경제가 특히 미국 경제의 모습이 네. 탄탄하게 견조하게 성장할 줄 알았는데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그런 것처럼 이 거시경제 전망의 시야를 뿌옇게 흐려놓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기조가 있긴 있었지만 네. 생각보다 가파르게 상승하진 않았고요. 네. 근데 그 오르는 속도보다 더 가파르게 오른 게 바로 이 단기 국채 금리죠. 네. 그러면서 역전되는 현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 현상을 하는데 왜 경기 침체의 전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될 때마다 네. 마치 R의 공포, 리세션을 뜻합니다. 리세션이요.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를 많이 해요. 네, 우려한다. 근데 역사적으로도 보면요. 네. 과거에 어떤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역전 조짐이 나타날 때마다 네. 좀 짧으면 5개월, 길면 한 13개월 정도 그 네. 격차를 두고 경기 후퇴가 실제 발생했습니다. 네. 그런 과거의 역사적인 경로를 봤을 때 R의 공포 이게 일단 이상한 거잖아요. 네.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낮다는 것이 이상한 거잖아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상해 하면서 어떻게 움직일까? 민감하게. 네. 특히 경제 전망이 악화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 네. 그럼 악화되면 많은 기업들이 장기 채권 발행을 늘릴까 줄일까요? 줄이죠. 줄이죠. 채권을 발행한다는 얘기는 돈을 빌려서라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영위하겠다는데 네. 경제 전망 시야가 어두우면 장기 채권 발행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안 한다는 거죠. 네. 그럼 수요도 어떨까요? 수요도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다면 투자자들은 경제 전망이 나빠질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수요는 더 폭증해요. 왜? 네. 안정적으로 채권을 주식 투자는요. 수익성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채권을 사면 그 이자만큼을 고스란히 줘야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자 수익이 보장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채권 매입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요. 채권 매입을. 그러니까 수요는 더 늘어나고 공급은 부족하죠. 부족하죠.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죠. 예, 그래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이건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채권 말씀드리겠지만 가격. 네. 장기 채권 가격이 오르게 되면 금리는 하락합니다. 수익성은 하락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원리 때문에 당연히 역전 현상은 더? 어떻게 보면 경제 전망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정말 드릴 말씀 굉장히 많은데 또 한 가지가 테크니컬하게 봤을 때 네. OECD 경기 선행 지수 있죠. 네. 이런 경기 선행 지표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자체적으로 경기 선행 지수가 있습니다. 네. 경기 선행 지수는 어떤 의미냐면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거야, 나빠질 거야를 먼저 보여주는 선행 지표들이에요. 네. 근데 경기 선행 지수 안에 그 구성 항목 안에 이 장단기 금리가 이 차익값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향후 경기 침체가 올 거야, 아니면 안 올 거야라는 것을 판단하는 근거 자료로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경기 침체의 전조현상 아니냐라고 판단하는 것도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네. 우리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 들어본 적 없죠. 한 단계 더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없죠. 은행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아, 정말 궁금해요. 정말 궁금해요. 은행 관점에서. 왜냐하면 저희는 대출을 또 받아야 되고, 그렇죠. 금리를 갚아야 되고, 네. 네, 여러 가지 좀 영향을 많이 미칠 텐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은행이 하는 사업이 뭐예요? 돈을 빌려주는 사업이죠. 빌려주는 사업이죠. 근데 빌려주기 위해서 돈을 예금을 받죠. 예, 예. 상대적으로 이 예금 같은 경우는 네. 뭡니까? 단기예요. 단기. 단기 금리예요. 그죠?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건 보통 10년 만기, 그렇죠? 네. 뭐 1년 만기도 1년 물론 만기, 있지만, 그러니까 보통 예금이라든가 적금 같은 경우보다 대출 금리가 더 높겠죠. 네. 장기 금리이고요. 네, 네. 그러면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의 차이값이 뭡니까? 예대 마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대 마진. 그럼 이 차이값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은행은 불리하죠. 은행은 불리하죠. 예. 그럼 은행은 소위 이런 예대 마진을 누리기 위해서, 이게 수익성인데 예, 예.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은행이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죠. 안 해주죠. 그럼 은행이 적극적으로 대출을 안 해주면 예. 기업들이 신규 사업하려고 돈을 빌리는 건데 못 빌리죠. 못 빌리니까 신규 사업을 할 수가 없죠. 없죠. 그럼 신규 투자가 줄어들겠죠. 네. 그러면 당연히 고용이 위축되겠죠. 네. 그럼 일자리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못하니까 소득이 줄겠죠. 네. 그러면 소득 줄면 뭐 하고 싶어져요? 아, 소비를 줄일 수밖에 소비를 없죠. 줄이고 그럼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들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없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은행 관점에서 해석을 해봐도 장단기 금리의 격차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수익성이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경제의 선순환 구조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나 장단기 금리 차이가 굉장히 크게 좁혀지면, 네. 작게 좁혀지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의 전조 현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제가 이해한 만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네. 그 은행이 예를 들면은 이 100원짜리 종이컵을 가져와서 150원에 팔아가지고 50원을 남겨야 되는데 네. 100원에 가져와서 50원에 팔아버리면은 네. 그만큼 마이너스 50이 되기 때문에 네. 이 대출을 해줄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경제 읽어주는 남자 네. 투 하십시오. 네. 네, 그러면 상표권이 제 아까 거기 말씀하신 대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소비자들 우리 서민들한테 대출을 안 해주고 저희 같은 서민들은 필요할 때 돈을 못 빌리고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 정말 자영업자들이나 저희 같은 경우 돈이 필요한데 더더욱 지금 대출 기회도 심한데 이런 것들을 대출이 못 받으면은 이건 규제 때문에 못 받은 건데 이 경기 때문에 못 받은 거면 더 저희는 살 수가 그렇죠. 없겠네요. 예, 예. 그러면 저희들한테 정말 안 좋은 거네요. 왜냐하면 제가 대출이 필요하거든요, 교수님. 그러니까 시장에 안 좋은 거죠. 네. 대출이 필요한 사람은 자유롭게 대출을 의존할 수 있으면 좋고 예. 대출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안 받으면 되는 건데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의 통제하에 예. 혹은 정부의 규제하에 예. 대출이 원활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시장에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아. 없겠죠. 네. 상당히 좋지 않네요. 네. 이 역전 현상이란 게. 네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번 장단기 금리가 역전 현상을 경기 침체의 전조 현상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랬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럴 거야, 이번에도 그럴 거야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안 좋아합니다. 네. 이번에는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예. 물론 기이한 현상인 건 맞습니다. 그럼 이게 경기 침체를 가져올까 하는 걱정도 많아요. 더군다나 전쟁도 터졌지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이 됩니다만 그동안에 발생했었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예. 어떻게 보면 꺼질 때예요.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떨어질 때 단기 금리가 안 떨어졌거나 네. 장기 금리가 떨어질 때 단기 금리가 그대로였을 때 예. 그때 역전되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2019년에도. 그러냐 전에는 예. 근데 2022년 지금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다른 겁니다. 그렇죠. 단기 금리가 올라버렸잖아요. 그렇죠. 단기 금리가 더 빠르게 오른 것뿐이에요. 네. 그럼 단기 금리가 더 빨리 올라서 네.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라는 실질적인 우려가 시작된다면 네. 통화 정책의 속도를 어떻게 할까요?
줄여나가겠죠. 줄여야 되겠죠. 예, 이게 가속화할 수가 없겠죠. 네. 연준에서 FOMC 회의를 열 때마다 이번에 기준금리 빅스텝 할까? 아니면 0.25만 올릴까? 여러 가지 결정을 할 텐데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경기 침체 올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한다면 이렇게 긴축적으로 통화 정책을 가파르게 진전시킬 수가 없겠죠. 다시 말하면 상대적으로 이 단기 금리는 정책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지표예요. 핸들링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장기 금리는 시장에 의해서 결정 지어지는 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문제라고 판단하면 둘 다 올라가는 과정에서의 역전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험의 전조라고 판단할 필요는 없겠다. 다만 역사적으로 이것을 위험의 전조 현상으로 파악하거나 언론에서 이렇게 많이 유포가 되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들이 우려되죠. 위축되죠. 그럼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이탈시키죠. 빼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자금이 부족해지죠.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안 좋은 경제 국면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지, 그렇게도 갈 수 있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경기 침체의 어떤 전조 현상이라고 정의 내릴 수는 없겠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귀한 말씀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